왜 그렇게 다그치십니까? 태민의 작은 중얼거림이 GOP 철책 점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새로 부임한 이중대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 부대. 오후 2시에 무더운 햇살이 병사들의 등을 태우고 있었어요. 12명의 병사들이 땀범벅이 된 채로 철책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강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은 다른 병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가 남달랐죠. 점검 도구를 들고는 있었지만 대충대충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작업하는 동안 태민만은 시간 때우듯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입구로 한 명의 간부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바로 어제 새로 부임한 중대장 이소령이었습니다. 35세 나이답지 않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 달린 소령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이중대장은 현장을 쭉 둘러보더니 태민에게 시선이 멈췄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열심히 점검하고 있는데 유독 태민만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중대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상병 강태민!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작업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민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속 점검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상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중대장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제야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중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태민은 이중대장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다그치십니까?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조용한 현장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어요. 이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태민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시선이 태민의 등에서 멈춰버렸어요. 땀에 젖은 군복 사이로 무언가 검은 것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독수리 문신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위풍당당한 독수리가 태민의 등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독수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중대장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문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병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저 사람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정적은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이중대장은 태민의 등에 새겨진 거대한 독수리 문신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현장에는 오직 매미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중대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태민, 상병.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였죠.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태민의 대답은 덤덤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부대 안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태민의 문신이 병사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야, 저 문신 봤지? 태극기랑 독수리야. 그런 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 병사들은 335 모여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준서 병장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준서는 이번에 분대장 승진을 노리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태민 때문에 자신의 기회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아무래도 저 새끼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한준서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편 20세 신병 박성호는 달랐어요. 성호는 어제 철책 점검 때 태민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힘들어할 때도 태민만은 별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었어요. 그의 탄탄한 근육이 군복 위로도 드러나 보였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성호는 태민을 힐끔거리며 감탄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335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태민만은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태민을 힐끔거리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호가 용기를 내어 태민에게 다가갔어요. 태민 상병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태민은 고개를 들어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성호는 기뻐하며 태민 옆에 앉았어요. 상병님, 어제 철책 점검할 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성호의 순수한 질문에 태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원래 좀 했어요. 태민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성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혹시 훈련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성호의 간절한 부탁에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후배를 가르쳐도 될까요? 하지만 성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날 때 해보죠. 그날 저녁 태민과 성호는 막사 뒤편에서 간단한 훈련을 했어요. 태민이 성호에게 올바른 팔굽혀펴기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허리 곧게 펴고 팔은 어깨 넓이로. 태민의 설명은 의외로 친절했어요. 한편 이중대장은 중대장실에서 태민의 인사기록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기록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곤 재입대했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어제 본 그 문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중대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단 인사과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중대장님, 혹시 강태민이라는 상병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 과거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중대장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역시 태민에게는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의입니까? 707특임대에서 온 건데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중대장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07특임대라 태민이 과거에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여기 일반 부대에 있을까요? 분명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 있을 거였어요. 한편 막사에서는 태민과 성호가 여전히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병님은
왜 여기 오게 되신 거예요? 성호의 순수한 질문에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훈련 중 동료가 다친 그날, 모든 책임을 떠안고 부대를 떠나야 했던 그날,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태민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태민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부대 안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 저 새끼 707 출신이래.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사흘 후 문제가 터졌어요. 성호가 화장실에서 한준서와 그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야, 너 요즘 강태민하고 친하다며? 한준서가 성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성호가 뒷걸음질 쳤어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저희는 그냥 훈련만.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사람이랑 어울려? 한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 성호의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중 한 명이 성호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성호가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한순간 화장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준서와 그의 측근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한준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태민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민의 어깨가 더욱 넓어 보였어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성호한테 손대지 마. 태민의 말은 명령조였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과거 모습이 살짝 드러난 거였죠. 한준서 일행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태민이 성호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상병님, 고마워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태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강태민이 진짜 무서웠다던데. 목소리 톤이 완전 달랐대. 병사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중대장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사관이 중대장실로 찾아와서 상황을 보고했거든요. 중대장님, 어제 강태민 상병이 다른 병사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뭔가 터질 줄 알았어. 이중대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중대장은 태민을 중대장실로 불렀어요. 강태민 상병,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태민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중대장실에 들어선 태민을 보며 이중대장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앉으십시오. 이중대장이 말했지만 태민은 서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중대장이 다시 말하자 그제야 태민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중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민, 상병,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생활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 이중대장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뭔지 알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상병 강태민입니다. 이중대장은 태민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냥 상병 강태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육군 상병이고 제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중대장은 그런 태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707특임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이죠. 이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역시 알게 됐구나. 태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태민의 반문에 이중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태민은 부대에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병사를 도와주기까지 했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중대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일주일 후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11시 GOP 야간 경계 근무가 시작됐어요. 태민과 성호가 함께 초소에 배치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철책선을 덮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첫 GOP 근무라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상병님,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즉시 망원경을 받아들고 그 방향을 살펴봤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상해.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예리한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성호야, 지금 즉시 상황실에 연락해. 태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네. 뭔가 있나요? 지금 당장. 태민의 단호한 명령에 성호가 불이 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3번 초소에서 보고합니다. 북쪽 400m 지점에서 의심 움직임 포착했습니다. 태민은 계속해서 그 지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10분 후 수색대가 출동했습니다. 태민의 정확한 위치 제공 덕분에 국한군 정찰병 3명의 침투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어요. 강태민 상병,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이중대장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험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훈련이 시작됐어요. 가파른 절벽과 바위들이 병사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로프를 이용해 절벽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호의 로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뚝! 로프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악! 성호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로프를 풀어 성호가 있는 곳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놓칠 수 없어. 707특임대에서 배운 구조, 기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태민이 성호를 낚아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바위에 부딪힐 뻔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완벽하게 충격을 흡수하며 성호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태민이 성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태민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상병님,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태민의 말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을 구조한 후 태민은 성호를 업고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성호의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상병님, 아파요. 성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곧 나을 거야. 꽉 잡아. 태민이 성호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이 감동했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태민이 이렇게 동료를 챙기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의무대까지 가는 동안 태민은 계속 성호를 격려했습니다. 힘내. 금방 도착해. 고마워요. 상병님. 고맙긴 뭘. 당연한 거지. 이중대장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민이 성호를 업고 뛰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볼 수 있었거든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그는 진심으로 동료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중대장은 확신하게 됐어요.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성호는 2주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태민은 그 2주일 동안 성호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밥도 가져다 주고 불편한 일이 없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상병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성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빨리 나아서 다시 훈련하자. 다른 병사들도 이런 태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믿을 만한 선임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심지어 한준서도 태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달라졌네. 한준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중대장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그는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이야. 태민에 대한 마지막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GOP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민을 중심으로 한 병사들의 결속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졌거든요. 매일 저녁이 되면 10여 명의 병사들이 태민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계수를 배워볼까요? 태민이 말하자 병사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한준서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태민의 지도를 받고 있었어요. 태민 상병, 정말 대단해요. 성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발목 부상도 완전히 나았어요. 태민은 조국 수호라는 신념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든 병사들에게 전해졌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잊으면 안 돼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중대장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태민이 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거든요.
어느 날 오후 이중 대장이 태민을 중대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강태민, 상병, 앉으십시오. 이중 대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중대장님. 태민이 의자에 앉자 이중 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상병, 지난 2달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중 대장이 태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것을요. 순간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당신은 존경할 만한 군인입니다. 이중 대장의 말에 태민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달라지고 싶었어요. 태민이 진심을 털어놨어요. 여기 와서 성우 같은 후배들을 만나고 중대장님 같은 분을 만나니까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중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분대장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요? 예.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후배들도 당신을 믿고 따르고 있고요. 태민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이중 대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이중 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변화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태민은 성우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요? 상병님이 분대장이 되신다고요? 성우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중대장님이 추천해 주신다고 하셔서 당연히 되셔야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상병님만큼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 병사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태민을 둘러싼 병사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한준서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태민아, 미안했어. 처음에 너무 경계했지? 한준서의 진심 어린 사과에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 뭘 잘못했어요. 이해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어요. 3주 후 태민의 분대장 임명이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분대장이 된 태민을 보며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성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태민이 병사들에게 인사하자 모든 병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그 순간 태민은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거예요. 이중 대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태민이 과거의 강태민이 아닌 진짜 분대장 강태민으로 거듭났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최전방 GOP에서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